네, 안녕하세요. 허영준입니다. 오늘은 초보들은 어떻게 미들레이어 옷을 골라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옷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전부 미들레이어로 사용이 가능한 옷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미들레이어라고 하면 어, 바로 이런 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면과 뒷면이 기모가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플리스라고 불렀고, 그 플리스를 주로 미들레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들레이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베이스 레이어라 그래서 티셔츠 같은 걸 입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밖에 이제 뭐 비바람이나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특히 있는 낮은 기온을 막아주는 쉘을 입게 됩니다. 그 쉘은 이제 소프트 쉘과 하드 쉘로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쉘을 입어서 기후 조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 개만 가지고는 때때로 충분한 보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 사이에 껴입는 옷을 이제 고안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양털로 만든 것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양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미들레이어로 만들면. 그래서 이제 그 폴라텍이라는 회사가 폴리에스터 원단에다가 갈퀴질을 해서 긁어서 이렇게 기모를 만들어 형성해서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폴라프리스 하는 게 그 폴라텍이 프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다고요. 이 제품이 보온성에는 굉장히 좋지만은 단 그 보온성이 바람이 안 불 때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바람을 잘 막아주는 쉘 자켓 안쪽에 입고 있으면 굉장히 보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단점을 조금씩 보완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첫 번째는 요렇게 테크 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워 그리드라고도 하죠. 예, 테크 페이스 뭐 또 파워 그리드라는데 격자 무늬를 만든 이런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갔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원단인데 한쪽에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안쪽에 기모를 형성시켜서 약간의 방풍과 그 다음에 약간의 보온을 추구한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죠. 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카이어나이트인데요. 아크테릭스 카이어나이트인데 요게 한 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원단이고 평평한 원단이죠. 안쪽은 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예전에 이걸 이제 클래식이라 그러는데요. 클래식 뭐 100 시리즈, 200 시리즈 이러는데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 보완, 개선한 제품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한 면은 일반적인 원단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쪽은 기모가 있고 요런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또 한편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만든 제품도 있어요. 폴라텍 알파라는, 이것도 아마 제가 소개를 유튜브에서 했을 겁니다. 뭐냐면 굉장히 생깁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원사도 굉장히 빨리 마르는 원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고 가시다가 안쪽에 밀레이어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땀이 보통의 경우에 다 펑펑 젖어버립니다. 그 빡시게 산행을 하시면. 그럴 때 열어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옷이 마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미들웨어로 사용하는 게, 최근에는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이렇게 기모를 만든 제품들이 환경에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 쉐딩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 과정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서 환경을 파괴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플리스긴 한데 무게감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기모를 이런 방식의 긁어서 만드는 기모가 아니라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제품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새는 이제 요걸 되게 자주 읽는 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스라는 것이 빨리 마르고 바람만 없다든지 아니면 바람만 막아주면 보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혼합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제품이죠. 일부는 방풍을 할 수 있도록 원단이 되어 있고 또 팔이나 등판 이런 쪽에 보시면 파워 그리드가 있습니다. 폴라텍 파워 그리드라고 격자 무늬가 되어 있는 이렇게 그 아크테릭스 델타에 사용된 그 비슷한 그 원단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는 특히 바람을 맞아야 되는 부분에는 바람이 못 통하게 이렇게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할 건데 오할 거 말고 오토박스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최근에 요걸 몇 번 입어봤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정도로도 충분히 보온하기가 힘들다.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 아니면 또 아주 추운 곳에 등산을 가야 된다. 그러시면 이제 요런 거 아우터 레이어와 미들 레이어의 경계선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기모 같은 거, 요거는 이제 푸톤 브로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요것도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그 아크트릭스의 프로톤 FL하고 똑같이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아크트릭스의 아톰 이런 제품들을 미들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들 레이어가 이렇게 많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우터 레이어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베이스 레이어인데 베이스 레이어 자체가 좀 도톰하게 보온성이 좋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크테릭스는 로우 시리즈입니다. 로우 시리즈고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도톰하게 해서 추위를 많이 느끼시지 않는 부분 굳이 그 미들 레이어가 필요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베이스 레이어 한 장으로 한겨울에도 이렇게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시라 그러면 아마 고르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산행을 하는 기온대나 또는 고도나 또는 그날의 그 풍속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우천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또는 입고 가는 미들레이어가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해결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최적의 제품을 그런 이제 미들레이어를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미들레이어를 한 개 가지고 부족하실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등산이 훨씬 쾌적하고 힘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등산도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굉장히 많은 미들레이어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직 소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 안 한 제품들이 이 안에 있어요. 몇 개.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제품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